암은 병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제목을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요즘 암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암이 병이 아니라니.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암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 우리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아주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암에서 해방되고 아주 건강한 그런 일평생을 지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딴 교수님, 분들은 화면이 네, 있습니까?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얼굴만 보이고 있고 왜 화면이 안 보일까? 다시 네, 해보시겠어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 중지할까요? 그래야 괜찮아요. 자, 이 책을 쓴 분은 안드레아 모리츠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암은 병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내 몸의 마지막 치유 전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 암이 걸렸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암에서부터 살아나올 수 있을까? 그 이야기도 가르쳐 주고 또 한편으로는 암이라는 것은 병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한,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치유 전략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welcome to reading.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또 함께 이 시간 편안하고 영감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체 내용을 10 챕터로 해서 한 챕터마다 한 10개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다 습득하기는 힘든데 늘 하던 그런 방식대로 제가 너무나도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컨텐츠에 너무 치중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뭐 그 전체 가운데서 하나, 두 개 이렇게 건져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정은원 사장님이 늘 레코딩해서 올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또 들을 때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때때로는 어떻게 해야 암을 이긴다고 했지 그 프랙티컬한 실천적인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실천하고 싶을 때 하나씩 그렇게 다시 그것을 들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스 이분은요 아유르베다 의학 또 홍채 진단법 대체의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권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는데요. 건강과 치유의 비밀이라는 책과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간 청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두 권이 있고요. 이분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분이 중점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암으로 인해서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사람이 됩시다.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의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건강을 맡기지 말고 특히 암도 사람들 사실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경고 신호요. 또 우리 몸을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홀드하고 있는 게 암인데
그것을 의사들에게 맡겨놓으면 그 암을 죽임으로써 우리 신체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이 왜 생겼는지를 알고 내 몸을 관리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사람이 됩시다.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에는 좀 읽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또 오늘 이 강의 1시간 안에 이것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면 앞으로 쉽게 읽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암. 이 모리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암이라는 것은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 또 내가 운이 없었어. 또 내가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살기 위해서 이대로 두면 우리 몸이 이제 병이 나고 죽게 되는데 우리 몸을 이제 죽음으로 가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암이라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죽지 않도록 우리 몸이 다 산소를 가지고 영양을 가지고 해야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우리 몸이 점점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공해 이런 오염 물질로 인해서 우리 몸이 막히고 폐색이 되고 죽어갈 때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우리의 몸을 그래도 살기 위해서 산소 없이 우리 몸이 지탱하도록 하는 그 조직이 암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암의 원인은 공해, 오염, 독소, 화학 물질로 가득 찬 그런 환경과 더 중요한 것은 바깥 외부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좌절과 두려움과 분노와 억눌림 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라서 된 것이 암이라. 그래서 이분은 그 인간을 볼 때에 하나의 인간의 그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분명히 그 spirit, 영적인 부분과 soul, 그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우리가 하는 좌절,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함께 더해져서 암이 생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오염되고 아무리 힘들고 화학물질이 뒤범벅된 그런 환경 속에 산다 해도 내 마음이 희망차고 밝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내가 마음을 놓지 않는 한 내 몸에 암은 절대로 생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은 몸을 다시 살리기 위한 치유의 과정이다. 생명을 지속시키기를 원하는 몸이 만들어낸 하나의 치유의 장치가 암이라 하는 놀라운 견해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요. Cancer is not a disease. 우리는 암은 뭐 병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말에는 관사가 없어가지고 뭐 암이 병이 아니라고 싶은데 이분은 이제 정확하게 어라고 붙이잖아요. Cancer is not a disease.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암도 하나의 질병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It's an healing mechanism. 암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병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환경, 이런 상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너는 점점 죽음의 길을 갖고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너를 붙들어서 다시 살리려고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진 것이 힐링 메커니즘이 암이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암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마운 하나의 사인판처럼 고마운 하나의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치유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장치이다.
암이 생겨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바꿔보도록 노력을 하면 분명히 암을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암 환자들에게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정보가 부족해요. 암이 무엇인지, 또 암을 어떻게 정지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다시 몸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은 너무 부족하고, 그저 공포가 넘쳤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몸이 더 무너지고, 또 의사들이 하는 잘못된 치유의 방법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몸과 마음과 무너내리는 그런 것을 자기가 너무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어떻게 극복할까?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암을 걸리는 사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해하지 못하고 분노를 갖고 있고 자존감이 너무 낮고 너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해서 많은 암들이 생기는데 먼저는 암을 극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의 그 셀프 이미지와 화해를 하고 또 자기의 몸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떻게 해서 왔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이 세상에 당신은 가장 소중한 존재,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니크한 존재,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해야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1단계가 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생활 습관, 그것을 이제는 건강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소론과 같은 부분이지만, 여기에 모든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암을 극복할까? 좋은 책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고, 햇빛 속을 걸어라 이야기. 많은 멘토들이 이야기하죠. Read, write, work.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제가 거기에 살을 조금 붙였어요. 좋은 책. 너무 저 스트레스 되고 안 좋은 책, 그런 거 너무 보지 말고, 신문이든지 잡지든지 보지 말고, 항상 좋은 책, 희망적인 책, 그런 책들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고, 정말 하루를 보내고, 정말 오늘도 감사한 일기. 감사한 것들을 찾았어. 하나, 둘, 셋. 할 수 있으면 5개까지 찾아서 쓰고, 그리고는 여러분 햇빛 속을 걸어라. 아침에 5분 그러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10분. 보통 우리가 뭐 1시간 90분 이야기, 만보 이야기 하는데 많은 의사들이 30분만 걸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건강하게 걷는 52가지 방법, 그 책을 읽는데 그 책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우리가 보통 한 30분 걷는 것보다 식후에 10분 걷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더라. 수많은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사한 후에 그저 한 5분, 10분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또 잠을 충분히 자고 유기농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라. 11시 전에는 꼭 자라는 거예요. 음식 여러분 이제 우리 많이 알지만 유기농 음식을 먹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피트니스한 운동. 너무 격렬하게 웨이트 트레이닝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오버하거든요. 그래서 육체미 자랑하는 사람들 50 넘으면 다 망가집니다. 허리, 무릎 다 망가져요. 그래 우리 몸에 적절한 운동, 그죠? 등산 정도, 아니 등산이 아니라 걷기 정도 제일 적절하다. 그렇게 해보는 이야기. 사실 걷기하고 수영은 가장 쉬운 운동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랬죠. 그리고는 과일과 채소를 먹고 체온을 올리고 커큐민을 먹어라. 와, 우리 뭐 과일 채소 여러분 우리 오늘도 제가 아파트에서 한 분을 만나서 이제 PM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다가 이제 PM을 소개하고 이제 그 PM을 이제 그분이 병원 가입하고 오토십을 하고 액티바이즈 3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침 주스에 과일, 채소 엄청나게 많잖아요. ABC 기적의 주스 3개만 먹어도 좋은데 서재걸 박사가 이야기하는 6가지 ABC, BBC 뭐 캐비지하고 좀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6개가 아니라 56개 그것도 유기농 과일 야채를 먹잖아요. 그리고 또 액티바이트 체온을 쭉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갤링피, 커큐민 다 들어있잖아요. 와, 우리는 벌써 너무너무 좋은 뭐 암을 아주 멀리하는 혹시 암이 있은 사람이면 이제 거기에서 회복되는 삶을 시작했다. 세 번째로는요. 이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리스는 암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암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접근법이 다르고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오히려 빨리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적으로 생각해서 그 암을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암을 죽이려다가 내 몸까지 죽여서 일찍 죽게 되고 암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암이 생겼구나. 그럼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환경이 안 좋은가? 아니면 내 친구에 너무 내가 휘둘렸는가? 아니면 내 속에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수용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알고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면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은 사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생명을 지속시키고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우리 신체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우리를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지막 시도가 암이란.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비전통적인 접근법,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여러 가지 건강법, 전통적인 그런 아유르베다, 우리 한의학, 기타 자연치료, 대체치료 이런 접근법들이 오히려 현재 현대의학이 하는 그 암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뭐 현대적인 그런 치료법보다도 오히려 훨씬 암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그런 증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우리가 그저 병원에 가면 진단해서 암이라고 그러고 암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치료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다. 네. 세 번째로는요. 암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암이 걸렸으면 와 기뻐해라. 좋아해라. 이때까지 잘못 살아온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내가 정말 새롭게 균형, 밸런스를 맞추고 새롭게 이제 건강해지고 새로 행복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맞이한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암은 신체가 당신으로 하여금 신체를 포함하여 자신을 인식하고 대우하는 방법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야, 야, 밥 꼭꼭 씹어 먹어라, 물 먹어라, 운동도 좀 해라, 뭐 하는데 그러지 않고 맨날 라면 끼워 먹고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유튜브나 보고 계속 그래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그 라면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라면 한 끼, 라면을 먹는 것은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 담배 한 개비가 아니고 한 갑을 피우는. 제가 그 책을 읽고는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이 나서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것이 담배 뭐 피우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라면 하나 먹으면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보다 더 나쁘다. 와,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암은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는 강한 정서적 불안감 또 뿌리 깊은 좌절감 그런 것이 없이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허그해주고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렇게 안정되고 늘 감사를 느끼고 하면 암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대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암은 긍정적인 기대의 힘이 신체에서 치유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긍정적, positive, 기대, 예를 들어서 hope. 그런 어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낫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점점 우리의 몸은 우리 몸 속에 병이 걸리도록 그렇게 자꾸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질병과 바이러스와 균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은 늘 극복해내고 우리 몸은 점점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다.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기대하면 우리 신체는 엄청난 치유력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유할 때, 내 자신을 치유할 때 그 치유는 그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치유가 좌우된다. 그 사람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 사람이 빨리 낫기도 하고 천천히 낫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그 정서적인 문제, 또 영혼의 문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동물하고 달라서 육체와 하나의 그 혼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와 같은 하나의 인간을 삼분법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신체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있고 그리고는 그 위에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 삼위 신체와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의 세계,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 또 사랑하는 것들,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도 좌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에 대한 책을 많이 보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뭐 신학도 하고 여러 또 사람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환자들도 보고 또 여러 또 미국에서 피트니스, LA 피트니스 운동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잘 조화롭게 정리가 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어떤 바라는 소망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런 것들은 굉장한 힘이 있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reality, 하나의 실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째는 말의 힘. 우리가 하는 말은 암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 그 사람은 몸이 아프고 죽게 되고 와 너무 좋아 오늘도 멋진 날이야 최고로 좋은 날이야 늘 그렇게 좋아 그렇게 외치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항암제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긍정의 힘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positive thinking, 그리고 hopeful speaking.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육체를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고 탄력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고 세포도 살아나고 온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활력 있고 액티브하게 되고 그리고는 더 온 신체가 피부가 탄력 있게 탱글탱글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그것이 가장 기본이요. 그것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신체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신체는 늘 병이 드는 신체, 나빠지는 어떤 질병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는 항상 항산성을 가지고 더 건강해지고 어떤 병균도 물리치고 아픈 것은 치료해내고 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암의 90에서 95%가량이 발병을 했다가도 가만히 두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깁니까? 여러분,
뉴욕 타임즈 2009년 10월호에 이게 뉴욕 타임즈에 실렸어요. 암은 치료 없이 사라질 수 있다 하는 내용. 그리고는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리스가 기대의 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도 놀라운 파워를 갖고 있다. 인간은 정신, 신체, 영혼의 삼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PM 제품, 피트리스 그 제품, 이것이 우리를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리라.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먹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게 치유되는 가장 그 축복을 받는 가장 강력한 치유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점점 뚱뚱해지고 점점 아파지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음식들이 전부 유기농 과일 야채보다는 뭐 치즈, 햄버거, 스테이크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데 샐러드를 먹어야 된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기도하고 먹으면 다 괜찮다. 어떨 때는 뭐 좀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샐러드 이런 거 찾아서 먹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스테이크로 완전히 준비를 해놓으면 어떡하느냐.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기대의 힘.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 날씬한 몸, 건강한 몸, 예를 들어서 활기찬 인생, 행복한 삶, 우리가 계속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할 때 거기에도 놀라운 파워가 있다 하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언어학자들 말의 힘 우리가 전에도 한번 들어봤고요. 또 건강의 힘, 희망, 또 뭐 항상성 각각 우리가 따로따로 들어왔을 텐데 혹시 여러분이 어떤 종교나 신앙을 갖지 않는 분은 믿음의 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복과 치유는 환자가 그 치료법이 자신을 치유시킬 것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뭐 치료를 받는데 약을 먹는데 건강 음식을 먹는데 이게 뭐 나를 낫게 하겠어? 뭐 이거에 나를 치유시키겠어?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플라시보 우리가 이제 가짜약 있잖아요. 그 가짜약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게 뭐냐? 결국은 믿음의 힘 아니냐? 그런데 예를 들면 많은 데이터 실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주어도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주면 그 약 효과가 없고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주면서 이거 약이라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기대하고 먹는 사람 낫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이 낫는다. 내 몸이 낫는다. 그런데 PM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이잖아.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 오늘 제가 만난 그분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이야기하다가 액티바이즈 한 잔 하니까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좀 상태가 뭐 좋아지지 않느냐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느냐 하니까 너무 이야기에 집중해가지고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몸도 좀 분해지고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 너무 피곤했는데 피곤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자꾸 이야기가 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방에 넣어 다니는 또 이제 파워 칵테일 하나 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면서 타들여서 이 귀한 것을 그러면서 이제 또 먹고 그리고 또 헤어질 때 내가 그 늘 아침에 이제 피트니스 우리 그 데모백 안에 파워 칵테일하고 레스토레이트 들고 다니는데 사실 우리가 아침에 파워 칵테일 저녁에 또 레스토레이트 이제 낮으로는 이 액티바이즈 먹습니다 하면서 오늘 레스토레이트도 제가 한 잔 드릴게요 하니까 이거 뭐 자꾸 주십니까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그 나중에는 이게 뭐 아까 이름이 리스 뭐라고 하셨죠?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방에 넣어 다니는 이제 우리 와터 그것도 하나 선물로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그 마음속에 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또 퍼스널 스토리 듣고 그분이 벌써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자기는 키도 작고 막 배가 나오고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날씬하고 이렇게 골격도 좋으시고 뭐
얼굴도 작으시고, 뭐, 목도 기시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래가지고는, 벌써, 이분은 내 말을 믿고 그 어떤 이 PM 주스가 자기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공부한 이 책 생각이 나면서, 이분은 앞으로 점점 더 건강해지겠다. 그래서 자기가 혈압이 높고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요. 그래서 건강해 보이고 그래서 최근에 먹었나 싶어요. 혹시 언제부터 드셨어 하니까 한 4, 5년 전부터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된다. 특히 고지혈증량 너무 안 좋다 하면서 그러고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힘, 긍정의 힘, 신체의 힘, 기대의 힘, 믿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그 물리적인 것 어떤 영양소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섹션에서는 그분이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믿음, 소망, 사랑, 긍정, 기대, 또 우리가 특히 하는 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제가 만나서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무의식 쪽에 튀어나온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생관, 월드뷰, 그 사람의 어떤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또 아주 희망이 찬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낍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암이 진행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이고 또 내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암도 걸릴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암이 되기 전에 이미 이런 단계가 진행되면 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얘기. 첫째는요, 폐색 단계입니다. 폐색 무엇이냐 하면 산소와 다른 영양소가 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체 현상이에요. 우리가 벌써 나이가 20대 이후에 3, 4, 50대가 되면 계속 많은 폐색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 현상에는 모세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것, 또 하나는 림프관에 폐색이 생기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다. 우리가 지금 혈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모세혈관, 또 액티바이드를 통해서 혈액을 생성하고 혈관을 청소해주고 또 우리가 면역을 통해서 혈관을 확장해주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림프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림프가 뭐지? 뭐 들어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속에 이제 혈관도 있지만 림프액이 있고 혈관에서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신체의 그 세포의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거기에서 이제 노폐물을 받아서 그것을 배출해내는 기관이 림프관이에요. 그래서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하고 일부 이제 이렇게 나머지 림프액들은 다시 혈관으로 흡수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체육하는 아버님 체육하셨고 우리 체육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혈관 이런 거 근육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림프관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림프 마사지 같은 거 우리 몸의 겨드랑이 쪽에 그리고는 이제 양쪽 사타구니 쪽에 그런 쪽으로 이제 림프가 제일 많이 하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 그런데 이제 불룩 생기고 이제 폐색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세혈관, 혈액도 중요하지만 림프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모든 몸이 폐색이 일어나는데 혈관하고 림프 두 개가 항상 이제 폐색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폐색 이후에 정체 단계예요. 2단계로 가면 이때가 되면 혈관이 이제 너무 탁하고 혈액이 탁하고 너무 느리게 흐르게 되면 암세포의 전이의 원인이 되는 그런 혈전 형성 또 그런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부분은 이제 혈전 그런 거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심코 뭐 생기고 뭐 고기를 많이 먹고 뭐 하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혈액이 이제 점점 탁해지고 너무 이제 천천히 흐르게 되고 뭐 더 심하게 되면 죽상경화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온몸으로 이제 안 좋게 확산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혈전이 생긴다. 그러면 가능하면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려면 과일과 야채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우리가 먹는 것이 좋다. 우리 과일 야채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점심 저녁에 그 야채를 드시면 좋고 또 수시로 과일 뭐 있는 대로 먹으면 되고요. 여러분이 혹시 마켓이나 아니면 코스트코에 가면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 안 내면 한 스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그렇게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상당히 우리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진다. 뭐 우리 제품 중에 이제 오메가3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온 듀오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 된 제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 흐름을 좋게 해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 단계가 폐색과 정체가 계속 진행되면 이제 혈관뿐만 아니라 림프관이 폐색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예를 들면 혈액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 상수도원 같으면 이 림프관은 우리가 하수도원 거예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게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우리 노폐물이 우리 몸 안에 쌓이게 되고 이제 뭐 거기에서 썩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다. 모세 림프관은 림프액을 흡수한 다음에 쓰레기들을 제거함으로써 세포의 질식과 손상을 방지한다. 그래서 림프계의 그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조직의, 즉 림프액 내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성 물질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계가 림프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지금 먹고 소화하는 거, 뭐 간 해독하는 거, 또 혈관 이런 쪽에만 했지 림프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이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림프에 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림프관 폐색이 일어나면 이 기관은 더 이상 노폐물과 손상된 세포 단백질을 정상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미 림프관이 폐색되고 있다. 폐색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꼽 주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냈는데 배꼽 주위에 딱딱한 덩어리가 잡힙니다. 또 안면, 팽윤.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 요즘 얼굴이 너무 좋네요. 와, 달덩어리 같아요. 이게 벌써 림프관이 폐색돼서 독소가 안 빠져서 생기는 현상이란. 또 이중턱. 우리 가운데 많죠? 우리 뭐 나이 들면 당연히 뭐 이중턱 생기는지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림프관이 폐색되어서 점점 해독 기능, 이 노폐물이 안 빠지고 쓰레기가 몸에 차기 때문에 이제 온몸, 우리 속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만, 뭐, 사타구니, 이 상체 부분에, 겨드랑이 밑에 그게 이제 차여서 뭐 여러 가지 가슴, 팔 이제 처지기도 하고 또 사타구니에서 엉덩이 쪽으로 하고 그리고는 얼굴에도 이게 처지는데 이러면 벌써 림프관이 채색됩니다. 그런데 지금 PM 우리 주스 먹는 분들은 이제 점점 1년, 2년, 3년 좀 드시면 전에 이중턱이었던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배도 딱딱한 분들이 이제 이제 상당히 그 딱딱한 게 없어지고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저 날씬해지고 그냥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막혔던 림프관 폐색이 이제 다시 뚫히면서 노폐물이 빠지기 때문에 얼굴 팽윤, 달덩어리 얼굴도 안 생기고 볼도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제 이중턱도 부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점점 딱딱한 온몸에 딱딱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노폐물들, 쓰레기들이 빠진다. 그리고는 또 하나 여기 보면 부어 있는 눈. 우리 가운데 가끔 사람들 보면 눈 부은 사람 많거든요. 어제 뭐 잠 못 잤어. 왜 충혈됐어?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칸구에서 할 때, 그 서울에서 할 때, 일산에 할 때 그 위에 파주에 미국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이제 파주에서 목회해서 갔거든요. 오, 깜짝 놀랐어. 눈이 이렇게 부고요.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그 렌즈, 그 백내장 수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소개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딸도 의사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뭐 별명자 끌어먹고 뭐 자기 나름대로 하더라고. 그래,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남 이야기도 좀 듣고. 여기 있을 때는 제 이야기 잘 듣고 늘 따라했는데, 여기 와서 그 생활이 힘든지 또 파주에서 일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서울까지 뭐 10만 올라오고 그 먼 길을 뭐 아침 저녁으로 또 10만 원 다니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지내더라. 그래 내가 이야, 그분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고 그 외에도 사람들을 보면 늘 이렇게 눈이 부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폐색을 알 수 있는 이미 폐색 정체가 아니라 림프관 자체가 지금 폐색 현상 그렇게 돼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목이 두꺼워지는 증상. 이런 것들은 다 림프관 폐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알게 되면 감사하잖아. 우리가 다시 건강을 돌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만성 소화불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성적인 림프 폐색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전에 오랫동안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간과 설계에 담석이 생긴다. 몸 안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도 심각한 장애를.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뭐, 자기 그 이제 설계 떼냈다 하면서 나는 설계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농담 반 정담 반 뭐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설계 설계도 너무 필요한데 설계 떼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이 왜 그렇게 떼냈는가 이런 어떤 림프관 폐색에 의해서 그렇게 돌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제거했는데 제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몸을 다시금 그 혈액과 림프관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노폐물이 쌓이고, 그게, 점점 몸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몸속에 암을 만드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독성이 증가하면서 소화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게 되면, 질병의 진행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쓸개간 폐색인데요. 담석은 쓸개뿐 아니라 간의 쓸개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간에 있는 담석은 양호한 건강 상태와 설문, 그리고 활력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이 담석이 뭐 우리가 가볍게 보고 뭐 돌 생겼네, 뭐 웨이즈로 아니면 초음파로 아니면 수술로 담석을 제거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다. 그래서 담석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암을 비롯한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담석으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암이 되고 또 거기서 회복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담석이 생기는 원인, 그 림프관이 폐쇄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아니하고,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뭐 담석만 제거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관이나 담낭, 즉 설계, 돌에 의해 막히지 않는 한 담즙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그 돌이 생기지 않게 하고, 그 담즙이 막히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해 나가면 우리가 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책도 썼지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간청소. 간청소는 우리의 그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책 중 하나이다. 간청소.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질환들 진행 단계를 멈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책 중에 하나이다. 우리 제품 중에 디드링크 있잖아요. 디톡스 드링크.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우리가 우리 김주희 사장님 해서 우리가
독일적으로 우리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 또 어떤 분들은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먹잖아요. 굉장히 현명합니다.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1년에 한 번쯤 이제 3일이나 1월 1일부터 3일이나 아니면 일주일, 심지어 2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보내거든요. 뭐 금식, 단식, 완전히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러는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적어도 한 번, 할 수 있으면 1년에 두 번 정도 이 드링크, 가격도 싸잖아요. 뭐 한 4, 5만 원 정도인데 2주 동안 그냥 파워 칵테일처럼 그냥 한 포씩 타서 마시면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 좋은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암을 이기고 싶다면 먼저 받아들이고 포용하라. 아, 그건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암이야.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나? 뭐 때문에 그렇지? 일단은 느긋하게 받아들여. 그리고는,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자유로워지는 것에 집중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이제 암이 이제, 줄어들고 사라질까? 어떻게 내 생활을 바꾸면 되지? 이제 그쪽으로 집중하면 되지. 너무 들여다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더 많은 웃음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더 많이 웃어라.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자신을 어떤 종류의 희생자로 본다면 당신의 인식을 바꾸어라. 당신의 삶에 더 많은 평화를 원한다면 당신 주위에 더 많은 평화를 걷어내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PM 사업을 한다 보면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그렇게 못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것, 그거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바라지 않는 것을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시키지 말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 대신에 당신이 원하는 것에 당신의 생각을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 기쁨, 풍요, 자유, 또 평화 이런 것을 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이지 정말 우리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또 풍요를 선택하고 자유를 선택하고 평화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것들도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선택하도록 해라. 이제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굉장히 이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생활에 암을 이기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요. 암을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희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암은 절대 안 걸리기 때문에 심지어 암도 심리적인 겁니다. 내면의 감정은 좋든 나쁘든 사람의 신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암과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듭니다. 암은 적이 아니고 막 싸우고 이걸 어떻게 죽이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암, 내한테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네. 이제까지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이 암이 나를 붙들고 그래도 안 죽도록 그렇게 해줬네. 그래서 마음속에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 자신을 사용하는 마지막 그 마음이 강할 때는 정말 삶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뭐 아이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 문제로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래도 뭐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든 살리겠지. 어, 그렇게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면 절대로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훌륭한 그 장로님, 연세 많은 분 중에 하나가 그분이 뭐 나름 여기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또 유학도 갔다 와서 이렇게 했는데 유학 갔다 오니까 남들은 뭐 다 집 사고 자리 잡은데 자기는 뭐 처음부터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키우는데 어떻게 하지? 매번 뭐 공납금 생활비 매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80평생 되고 보니까 그때는 도저히 앞날이 안 보였는데 그래도 매번 또 지나가고 헤쳐나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로는 뛰어야지만 지금부터는 더 이상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늘 뭐 행복하게 노래하고 웃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노인이 목소리는 제일 커.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연 속에서 머물면서 자연이 선사하는 즐거움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갈등을 해결하는 힘을 키우라.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야말로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뭐, 100가지 걱정이 있으면 사실 96가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 중에서 뭐 한두 가지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한 가지는 뭐 절대로, 우리가 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런 일은 그냥 또 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게 걱정하는 일이라,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암을 발생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 암을 치료하는데도 또 굉장히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는 아무 없을 데가 없다. 네 번째로는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암을 만들고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는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모든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속에 있는 DNA 있잖아. 우리의 아주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모든 우리의 생명,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 감정,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유전자 그 DNA가 우리가 하는 말 모두 알아듣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거, 그거 다 느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느끼면 우리 DNA가 나쁘게 바뀌고 그렇게 이제 유전도 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와, 내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암을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Yeah, happy and content life.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야훼, 그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제 신을 섬겼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 그리고는 전쟁의 신, 늘 우리를 이기게 하는 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야훼를 섬기는데 전쟁의 신으로, 승리의 신으로 그렇게 섬기죠. 그래 지금도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용서와 화해와 심지어 다른 사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가 대신 지고 이제 십자가에 음? 인간이 만든 가장 무도한 잔인한 사형 방법, 사형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이제 오히려 온 인류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 따르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저 예수의 제자들하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말살해야 된다고 나섰던 유대인 아주 그 당시에 검찰총장, 그리고는 국회의원, 뭐 사법권, 입법권, 뭐 3권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예수의 주장자들을,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이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당시에 말을 타고 갔는데 요즘 같으면 차를 타고 가겠지만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멀고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하면서 이 사람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일 동안 담에색에 딴 동료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도 눈을 못 뜨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봉사가 되었던 눈에서 비늘, 그 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는 3일 동안 완전히 뭐 춥고 충격이었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봉사가 되고 뭐 그 당시에 눈암처럼 그랬는데 이제 또 이상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완전히 말살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해주셨다.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이때까지 우리가 전쟁의 신으로 그렇게 섬겼던 야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예수님을 오히려 전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미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요즘 민주당 하던 사람이 국민의 힘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니까 유대교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객들이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하면서 뭐 그때부터 해서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분이 이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데 뭐 이분이 그런 이야기요. 내가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부하게도 살아봤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이렇게 굶어보도 봤고, 정말 부자로도 살아봤고, 권력자로도 살아봤고, 가난한 자로도 살아봤고, 굶어 살아봤고,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모든 삶에서 나는 너무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러 편의 이제 성경을 남기셨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분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암을 이기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예, 제가 그분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또 알렉산더가 그토록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뭐 조만한 남통 안에서 자기의 생각하고 설하고 디오게네스. 그래서 알렉산더가 당신 뭐를 원하느냐? 원하면 막 큰 대학도 하나 세워주고 뭐 학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권력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떡 쳐다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라 하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가장 어, 가장 부자인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사실 뭐 주택, 먹고 마시는 문제, 또 건강 뭐 치료의 문제 그런 건 없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있는 거기에 이제 뭐 필리핀에서 이제 시집 온 사람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좀 돕고 이렇게 잘해줄까 싶어서 그게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 필리핀에서도 정말 어려운 거의 뭐 조심스럽지만
쓰레기더미 같은 그런 데서 살았는지, 자기 가정과 자기의 그 고향, 그게 이제 방문하는 것조차 이제 조심스러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 오기만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이제 축복이고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뭐 지금 베를린에도 가고 이제 윈터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다녀오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빨리도 갈 수 있고 늦게도 갈 수 있고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PM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 PM해가 참 복됐는데 저러다가 PM 때문에 어, 건강을 잃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덟 번째는요. 몸에 현명한 운동.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몸은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우리 종양세포는 영양분, 물, 산소, 그리고 활동한 공간이 부족해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세포가 하나의 암이라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영양분, 물, 산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적절하게 공급하고 우리가 걷고 운동을 하면 다시 우리가 종양은 사라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양은 화학적 치료 없이도 저절로 사라진다. 90%에서 95%가 다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현명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또 암 생기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치유하고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암이든 또 암에 진행된 상태가 어떻든 배설 기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혈관을 막히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규칙적으로 햇빛을 쬐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암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다. 여러분,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빼고 채우고, 그죠? 뚫고 채우고 빼고. 지금 그 이야기잖아. 배설 기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혈관을 막히지 않게 균형 잡힌 음식물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간단히 햇빛을 쬐는. 그러니까 우리가 56시까지 과일 야채 먹고 또 산소 공급하고 또 간단하게 햇빛 속에 쬐고 그렇게 하면 암 치유되고 암에 걸릴 일이 없다. 대부분의 암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비롯해 단순한 목감기까지도 모든 독성에 의한 위기는 독성을 제거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치유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발열,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고 출혈이 있고 점액이 막 가래도 나오고 설사도 하고 구토도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좋은 겁니다. 몸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심하게 앓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심하게 겪는 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겪은 분들은 여러분들은 유방암 안 걸립니다. 그런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간단하게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독한 생활 환경, 우리 수돗물 속에 불소가 있고 또 주방, 욕실, 우리가 쓰는 세제 뭐 이런 것들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가능하면 안 맞는 게 좋습니다. 똑딱이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백신 이후로 아이들이 쭉 맞는 백신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코로나19 외에 백신 많은데 그거 이야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는 림프 순환을 막는 브라더. 여러분 브라더 뭐 멋있게 보이게 브라더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두 개도 하고 뭐. 그거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유방암이 많이 걸리더라. 림프 순환을 막더라. 그러니. 암을 유발하는 형광등 전구. 우리는 아직 형광등 그대로 쓰잖아요. 두 개 더 밝게 한다고 네 개 막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벌써 옛날에 형광등을 오히려 그 버브, 그 전구 담으로 바꿔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데, 이제 형광등도 사실 안 좋다. 그리고 설탕 중독. 내 설탕 안 먹는데, 초콜릿,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다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래, 미국에는 그렇게 아이스크림 애들 막 불러면 아이스크림, you scream, we scream. 야, 그 아이스크림, 네 결국은 비명지르고 말이야. 그러면 너도 비명지르고 우리 모두 비명지르게 돼. 그런 이제 재밌는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요. 또 감자튀김. 여러분, 감자, 예를 들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이제 미국에 많은 이민자들이 오는데 옛날에 그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있잖아요. 아일랜드에 감자 농사가 한 번 안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끌고 모아가지고 배삭 겨우 사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심지어는 부모들은 못 가고 자식들이라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민의 역사가 있는데요. 감자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요즘 감자 또 너무 포비아가 생겨가지고 감자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탄수화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감자 얇게 잘라서 튀긴 거는 안 좋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감자 구워서 거기에 이제 반 잘라서 미국에서는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오히려 감자만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점심시간에 감자 큰 통감자 그냥 하나 딱 먹고 마는데 감자에 버터를 넣으면 버터가 보통은 나쁘지만 감자하고 먹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음식궁합에서 돼지고기하고 이제 새우젓 이렇게 먹는 것처럼 감자에 수많은 철분이 있는데 그게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버터를 여기 넣으면 그 감자 안에 있는 철분이 굉장히 몸에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특별히 이제 많이 그 어, 달걀이 하시는 분들 또 기타 뭐 이렇게 하열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감자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일곱 번째로는 대기 오염, 도시 생활,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다. 요즘 우리가 양자기 테스트 해보면 저 산속에 있는 스님들도 뭐 굉장히 납, 수원, 중독 많이 돼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뭐 대기 오염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의 공해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레스토레이트, 우리가 먹게 되면 기량작용으로 밀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전자레인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열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고주파, 저주파, 기타 여러 가지를 할 때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했기 때문에 도파관, 전자레인지 사실 뭐 있어도 거의 안 썼고 지금도 뭐 안 쓰고 하는데 그 우리 물에 그 육각수물 그거 몸에 좋고 독도 안 쓸고 그런데 우리 물들, 수돗물들이 다 찌그러져서 그게 분자가 깨끗하지 않잖아요. 근데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더 망가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음식 그거 먹으면 다 안 좋은데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태양빛에 이렇게 태양욕, 일광욕을 하는 게 괜찮은데 그 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파나 전열, 레인지 계통으로 우리가 깊숙하게 뭐 이렇게 발열해서 우리 몸을 도운다 하는데 저는 그걸 좀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체 세포 조직이 또 장기가 괜찮을까? 그렇게 완전 흔들어 놓고 막 열어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전자레인지가 우리 넣었던 음식을 먹어도 안 좋은데 우리 몸을 그렇게 전자레인지처럼 그렇게 작동해서 좋을까? 저는 이제 늘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아홉 번째,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굉장히 탈수증 설탕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수분이 있고 수분을 가두고 수분이 있어야 혈액도 림프도 되는데 탈수시키는 거. 커피, 카페인 음료, 맥주, 와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안 좋다, 위험하다. 그리고는 열 번째 과식이나 급격한 체중 증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조금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약간 몸이 안 좋으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심지어 암이 걸렸더라도 우리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 열 가지만 알면 됩니다. 기대하세요. 암이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지 마라. 둘째는요, 커큐민, 자연이 주는 신비한 이야기이다. 커큐민 우리 갤링필 있잖아요. 갱년기 전상한 유방암을 예방한다. 갱년기 사실 여성분들 힘들죠. 대부분은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사모님 하면은 거의 자살 충동 겪는 분. 그러니까 거의 30%쯤이
뭐 힘들게 많이 힘들게 억수로 힘들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미 지났으면 앞으로 여러분은 유방암은 걱정 안 해야 된다. 햇빛 자연이 하는 최고의 암 치료다. 예, 여러분들 그 햇빛 나면 밖에 나가서 저거 뭐죠? 여러 가지 이제 선블락 로션 바르지 말고 햇빛 나가고 모자도 벗고 사실은 우리 안경 선글라스 안 껴도 안경 안에 이미 그게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안경도 벗고 그리고는 이제 팔도 좀 긋고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우통을 벗고 막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 못하니까 팔 긋고 그렇게 태양에 한 5분, 10분 뭐 할 수 있으면 20분 있으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면 바이타민 D도 많이 이슬어나고 예를 들어서 여름 속에 멜라토닌 또 많이 생기고 또 암도 치료가 된다. 잠을 충분히 자라.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11시 전에는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6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라. 예를 들어서 요즘 아침 안 먹는 분들이 많고 점심, 저녁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끼만 하고 하는데 한 끼를 하든 두 끼를 하든 세 끼를 하든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장기라든지 모든 세포가 언제 내게 음식이 들어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뿐만 아니라 모든 콩팥, 간, 뇌 모든 세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이제 규칙적으로 가능하면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세포들이 장기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분비해야 될 뭐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서 그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꼭 위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와 세포들을 위해서도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채식주의자처럼 먹어라. 베지테리언, 처럼 먹어라.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능하면 적게 먹어라. 8번째는요, 운동. 암과 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암 수술하고 암 치료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체력 회복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운동을 하면 그 회복이 더 빠르다. 그러고 또 운동을 하면 암이 안 걸린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 자료를 제공해요. 그러면서 암을 회복하고 암과 싸우는데 운동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로는요, 과일과 채소를 활용해서 치료해라. 예, 평소에도 과일과 채소를 먹지만 사실 어떤 약보다도 과일과 채소. 사실 우리 많은 과일, 채소의 성분들이 있지만 그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성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난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특히 채소, 우리가 수분 섭취를 위해서 또 그게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파이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은 뭐예요? 옛날엔 그냥 식물에 있는 영양, 화학 요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여러 가지 병충해로부터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내는 그런 하나의 성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단지 물이라든지 수분 섭취, 비타민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식물이 갖고 있는 항균, 항암, 암바이러스 그런 어떤 파이토케미컬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 외에 이제 과일은 뭐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과일 과당 뭐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일은 퍼펙트 완전 식품이다. 오히려 아침 대신에 과일 두세 개 먹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10번째로는요, 온열 치료를 하라. 제가 여기 보니까 전부 한 9가지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열 치료 하라. 암세포는 열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열 기구를 쓰는 분들한테도 이게 큰 도움은 되고, 또 굉장히 이제 그게 단순하게 열을 내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40도, 우리가 몸이 36.5도인데 40도, 41도, 그러니까 뭐 44도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욕탕에 가면 온탕하고 합탕 중간에 그냥 한 40.5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반신욕뿐만 아니라 목욕, 온탕만 해도 굉장히 몸에 좋다. 이제 그러면서 암세포는 뭐 한 40.5도 이상으로 이렇게 한 30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면 이제 다 소멸된다, 견딜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또 한국은 특별히 온돌이어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그런
그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암은 생기지 않고 암도 치유된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늘 보면, 목욕도 온천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러시지만 아마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이번 주말 춥고 이제 겨울 시작이잖아요. 12월, 1, 2월 여러분들이 조금 몸을 따뜻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우리가 12월에는요, 우리 또 독일 가는 분들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는 그동안에 또 집착의 법칙, 이 그랜드 카든의 책을 우리가 또 읽으면서 좀 비즈니스적으로 또 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책을 구할 때 언제 였었는지 그리고 정보판이 몇 판인지 그걸 굉장히 하나의 책을 구입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50세. 와, 보통 뭐 몇 세도 사람인데 50세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또 저와 우리들이 하는 그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유를 갖고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마지막 노벰버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 달에 한 명 친구 사귀면 되고 또 우리가 꿈의 그 월천대 PT가 되는 것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 달에 한 명 친구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명 사업자 만들면 한 사람 해서 4주 동안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또 우리 제품은 이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년 안에도 갈 수 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